백은영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뉴진스 완전체 모습은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도어가 다니엘의 퇴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대응까지 선언하면서 뉴진스의 팬들은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죠. 설마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됐다라고 하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어도어를 지지하는 팬분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도 졌어야 될 일이었다. 그 대상이 미니진과 다니엘로 결정났다라는 반응입니다. 우선은요, 어도어의 공식 입장문에서 어도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도어의 공식 입장문 전문을 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이죠, 표현이. 우선은 3명에 대한 거론을 했습니다. 민지, 한이, 다니엘. 3 멤버의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 다니엘의 가족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소송에서 뉴진스가 패소한 이후에 대화를 나눴다. 자, 한이는 남극에 있었죠.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해서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지난 일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한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어도어와 함께한다. 한이는 돌아왔다. 도장 꽝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실상 1인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그리고 다니엘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끝내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금일 전속 계약을 통보했다. 사실상 퇴출을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다니엘 가족과 다니엘 또한 미니진 전 대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히 이 멤버에서 이탈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다니엘과 다니엘 엄마와 미니진 대표에게는 소송이 이어집니다. 위약벌로 얼마 정도의 금액까지 예상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당 위약금이 1,080억 원 정도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면요. 이 위약벌의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뉴진스가 활동하지 않은 뉴진스의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 곱하기 자녀 계약금이 바로 위약벌의 산정 방식인데요. 어도어의 매출, 그러니까 사실상 어도어에는 뉴진스밖에 없기 때문에 뉴진스의 매출은 1,111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계약 잔여일이 약 4년 6개월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해서 인당 위약벌이 1,080억 원 정도. 때문에 위약벌은요, 1,080억 원 정도 되고요. 위약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무리 위약벌이 뭐 1,000억 이런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모든 금액을 다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 다니엘이나 다니엘 엄마나 미니진 대표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사실상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금액은 조금 감해질 수 있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시선인데 어쨌든 이 금액이 다니엘과 미니진 대표가 나눠서 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큰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어도어에서 이렇게 다니엘과 소송을 결정한 이유는 하이브가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뉴진스 사건은 진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사건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많은 자회사와 그리고 아티스트를 보유한 하이브 쪽에서 자, 이번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돌아온다고 다 받아주는 경우에 앞으로 있을 또 비슷한 사건,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도 클 것이자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멤버 중에 한 명 그리고 미니진 대표를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워낙에 내상이 깊었습니다. 어도어도 내상이 깊고 하이브 내상도 너무 컸죠.
그랬기 때문에 응당 반드시 필연적인 그러한 결과였다라고 보는 시선도 꽤나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민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퇴출입니다. 그런데 민지와는 어떤 가능성을 놓고 꾸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지에게는 여지를 둔 겁니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좀 클 수도 있다 때문에 민지가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체제냐 4인 체제냐 굉장히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지마저 이탈하는 경우에는 3명이 뉴진스를 이끌어야 된다. 지금 어도어에서 바라는 그림은 다니엘만이 퇴출일 겁니다. 어떻게든 민지까지 껴안아서 뉴진스의 그 상징성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3명과 3인 체제와 4인 체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3인 체제는 멤버를 더 뽑을 수밖에 없고 4인 체제는 그래도 이 멤버끼리 어떻게 구성을 짜서 뉴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민지와의 협상 카드를 어도에서 놓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사실 이 멤버들 복귀 의사를 전했을 때 이미 약간의 균열 조짐이 있었죠. 왜냐면 혜인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날 민지, 한이, 다니엘이 별도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 배를 탄 사람이 나뉘어졌다. 혜인이와 다니엘, 한이, 민지가 한 배를 탔던 것이다. 2대 3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지, 한이가 한 팀이고 다니엘이 초강경 팀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 멤버들이 복귀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래도 이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돌아오게 된 계기 이 등을 나누면서 어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어도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어도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다니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다니엘에 대한 거취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다니엘이 연탄 봉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는데 다니엘이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초콜릿과 쿠키를 나눠주고 사진 촬영에 응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퇴출 통보를 받은 걸 전혀 몰랐다. 내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주일 전에도 션과 함께 연탄 봉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봉사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도어에서 이 다니엘이 독재 연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뉴진스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않아서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다니엘과 어도어가 갈라섰다라고 보입니다. 자, 시정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니엘 부모님이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정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겠죠. 어쨌거나 다니엘은 결국에는 뉴진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민지의 거취가 또 머지않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뉴진스는 3인이 될까 4인이 될까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